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3% 이상 반등을 해주면서 오랜만에 기분 좋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락에 비해서 제자리 걸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2만 원 초반부터 계속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이야기 드렸고 좋은 춤의 타이밍 잘 잡으셨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지쳐갈 수 있는 시점인데 금일은 수급의 힘이 좀 상승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용할 때 좀 평단 낮춰서 좀 관망세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부터는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오늘 날짜로 좀 가져왔는데 두산중공업에 대한 실시간 이슈라던가 수급 그리고 차트 시황 브리핑을 드리고 있지만 단기나 장기나 절대 쉬운 종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좋은 종목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트진로 그리고 DB하이텍 두 종목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빨리 가는 종목들은 아니겠지만 크게 빠지지도 않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세에 나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급한 마음에 매번 상승하는 종목만 쫓다 보면 수익은커녕 계좌 손실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좀 다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이런 험난한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료방 참여하시면 수익도 챙겨갈 수 있지만 시장 보는 방법이라던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계좌 사용하시더라도 요즘은 계좌 여러 개씩 돌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종목만 유한타로 거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인연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미국 증시는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으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가격이 좀 정점에 이르렀다라는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괜찮은 흐름도 있었습니다. 다만 연준에서 공격적인 통화 정책은 유지된다는 점과 그리고 러시아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부분,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증시는 미국과 디커플링 효과를 보이면서 모처럼 만에 증시의 반등을 좀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86% 이렇게 급등을 했고 코스닥도 1% 이상 급등을 하면서 양호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초반에 살짝 이렇게 좀 밀리는 이런 흐름도 있었으나 나스닥 미선물의 이제 좋은 반등세 그리고 또 대형주들이 반등을 이끄는 또 지수의 이런 상황들 여기에 플러스로 수급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개선세가 이제 돋보이면서 끝까지 좀 주가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 외인들은 좀 매도를 하긴 했지만 기관이 또 크게 들어와 주었고 코스닥도 기관들이 외인보다 더 크게 좀 매수를 해주면서 또 상쇄시켜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피 이제 일봉 차트인데 올해 1월을 좀 기점으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월 달은 계속 쭉 빼는 장이 연출이 됐고 2월 달도 거의 제자리 걸으면서 움직였고 3월 달은 2주 동안 흘러내렸지만 또 2주 동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4월 달은 이렇게 3월부터 이어진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되는 이런 조정세 속에서 오늘 다시 5일선 위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좀 비슷한 흐름으로 좀 올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처럼 불확실성 요인들이 수시로 등장과 또 퇴장을 반복을 하면서 4월달 시장의 대응을 좀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팩트로 볼 수 있지만, 1분기 1월, 2월, 3월
또 이런 조정장의 수준까지 또 내려왔다는 점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월 중순 이후처럼 좀 4월 남은 2주도 좀 반등하는 흐름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원전 테마들도 시장 분위기 동조화가 이루어지면서 빨간불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두중은 3.2% 이렇게 오르면서 뭐 시총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올렸다 봐도 무방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동안 떨어진 거에 비해서 오늘 미약한 반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 재미없는 움직임과 거래량을 좀 대비했을 땐 이런 반등이 어딘가 싶습니다. 뭐 사실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은 아니었고 현재 큰 박스권 내 2만 원 구간에서 2만 3천 원, 여기 절반 구간인 2만 1,500원까지도 좀 주가를 되돌리지는 못했지만 이제 원전이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초입에 또 들어섰고 주가도 2만 원에 대한 이탈은 쉽게 허락해주지 않는 모습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할 때 좀 물량을 담고 좀 평단을 좀 낮추시고 앞으로 1년은 어떻게든 좀 버티고 기다려본다 이런 마인드가 좀 주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2% 이상 반등을 보여준 이유, 수급의 영향이 좀 지대한 이런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모처럼만의 지수의 이런 반등과 그리고 또 두중의 인정 개별 수급도 모처럼 지수 부분에 대한 이런 반등과 또 외인과 기관 이렇게 쌍매수가 들어와 주었습니다. 오늘 외인은 30만 주 그리고 기관은 26만 주 순매수가 되었고 프로그램도 18만 주 이상 이렇게 순매수 그리고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뭐 JP모건이라던가 뭐 메릴린치 이렇게 합쳐서 15만 주 가량 또 순매수를 도와주었습니다. 뭐 기간 상세를 좀 보시면 금융투자가 이제 12만 9천 주로 거의 40일 만에 또 이렇게 10만 주 이상 또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보험,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뭐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순매수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역시 두중은 기간의 전반적인 수급이 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걸 다시 보여준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개인들이 오늘은 56만 주 나가면서 좀 이상적인 오늘 하루의 매매 동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100만 주 이상의 이런 매수세는 아니더라도 주가를 올리겠다는 공격적인 이런 매수가 들어오면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고 오늘의 기점으로 수급의 개선세가 좀 이어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특이한 건 금융투자가 13만 주 가까운 좀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을 좀 특이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도 보시면 4.2%로 상당히 안정적인 비율을 좀 기록을 했고 수량도 16만 주 정도로 지난 2월 20일경 이후로 이렇게 10만 주대로 좀 줄었습니다. 뭐 주가를 내리기 위한 또 공매 자체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늘 캔들 모양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좀 짧았고 아랫꼬리는 좀 긴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공매 잔고 같은 경우는 4월 8일 기준으로 봤을 때 2148만 주로 뭐 전일에 비해서 소폭 증가한 정도였고 뭐 대차 잔고도 좀 보시면 다시 체결량보다 상환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체결은 52만 주에 상환은 125만 주로 약 70만 주 가량 또 잔고 수량을 줄이면서 5천만 주까지 이렇게 내려왔고 잔고 금액도 거의 1조에 가까이 접근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뭐 전체적으로 수급 개인의 이탈을 제외하고는 주요 수급들이 모두 매수세를 보여주었다는 점 그리고 공매도도 오늘 많이 나오지 않았고 또한 신규 공매를 치기 위한 대차 거래도 잔고 수량이나 잔고 금액도 계속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뉴스를 좀 보시면 윤석열 친원전에 너도 나도 SMR을 하겠다. 새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기업들이 원전 사업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두산과 삼성중공업에 이어 SK그룹까지
차세대 SMR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 유지,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 재개, SMR 개발 등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지난 12일 발표한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에도 탄소 중립 에너지 기술 로드맵에 SMR을 통합하는 등 탄소 중립형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SMR은 전기 출력이 300메가와트 이하인 소형 원전을 말하고 대형 원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반면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건설 기간이 짧아 차세대 원전으로 꼽힌다. 국제 원자력 기구는 오는 2050년 전 세계 SMR이 최대 1000기가량 설치되면서 시장 규모가 400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SK그룹은 SMR 제조하는 미국 벤처기업 테라파워 지분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고,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가 세운 차세대 원전 기업으로 SK이노베이션 투자 세부 조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지분은 10%로 전해진다. 앞서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삼성중공업도 SMR 시장에 뛰어들었고, 세계 1위 SMR 기업인 미국 뉴스케일 파워에 2019년과 21년 두 차례에 걸쳐서 약 1290억 원을 투자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팀 코리아 공동협력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삼성중공업도 지난해 6월 8일 해양 육용염 원자로 개발 및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원전 사업 영역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여러 대기업들이 또 SMR 투자에 이제 감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뉴스케일 파워와 그리고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이제 소형 원전에 대한 방식은 좀 차이점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일단 뉴스케일 파워가 상용화에 가장 앞선 부분인데 또 스펙 상장으로 인해서 투자 유치를 하고 새롭게 진행되는 이런 프로젝트에 자금 유치를 할 요령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펙 상장이 된다면 두중은 투자 가치 이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전망이고 이달 말이죠. 또 이런 상장에 대한 주총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을 일단 중심으로 해서 영국 그리고 루마니아, 폴란드, 좀 유럽 쪽,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는 사우디 쪽, 아시아 쪽, 이런 아시아 쪽까지 여러 고객사들과 좀 협력을 이뤄 나가면서 확대를 넓혀가는 한편, 기존의 초도기 물량 수주 이외에 두중은 또 추가적인 수주도 계속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원전 수출 도전, 원자력 연구원 한수원, 대형 성능 시험 설비 구축, 원전과 관련한 대형 시험 시설인 피동 보조 급수계통 성능 시험 설비, 라플라스와 전용 건물인 혁신 안전계통 실험동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원전이 정상 가동하려면 적절한 압력과 온도의 물이 급수계통으로 거쳐서 증기 발생기로 공급이 돼야 하는데 주급 수계통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조 급수계통이 함께 장착된다. 국내 독자 개발한 PAFS는 기존 능동형 보조 급수계통과 달리 중력 등 자연적인 힘으로 움직인다. 전기 공급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운전원의 조치 없어도 72시간 이상 원자로를 안전하게 냉각할 수 있다. 라플라스는 PAFS의 성능 안정성을 실험하는 10메가와트급 대형 설비로 체코 등으로 수출하는 주력 원전이자 또 PAFS가 가장 먼저 도입될 APR1000의 특성을 반영해 제작이 됐다. APR1000은 기존에 입증된 APR1400 기술을 토대로 체코의 기술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진일보시킨 노형으로 올 하반기 유럽 사업자 요건 인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플라스는 최대 100기압 섭씨 311도로 실제 APR1000 내 증기 발생기와 똑같은 압력의 온도 조건을 구현하기에 원전 사고 시 PAFS를 통한 노심열 제거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는지 입증을 할 수 있다. 종합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인 라플라스를 이용해 PAFS의 노심열 제거 성능을 입증하고 구동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 현상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축한 라플라스 APR-1000 외에도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인 한국형 ISMR 등 새로운 원자로 개발할 때도 높은 신뢰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라고 말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설은 APR-1000 또 이번에 체코 또 수출을 하기 위한 이런 토대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습니다. 원전 수출에 대한 또 준비와 또 국내 원전에서 SMR 개발을 또 자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축을 하면서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뭐 오늘로써 인수위에서 탈원전 폐기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본격화가 되었고 점점 상승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풀리는 유상증자 보호예수에 대한 이런 물량과 1WR 추가 상장에 대한 부분이 또 4월까지는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5월 한 중순부터 6월 정도면 또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보겠습니다. 3.23% 상승한 27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인지라 더 올랐으면 하는 이런 아쉬운 마음은 당연히 들 수 있겠지만 뭐 딱히 새로운 이슈가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거래량을 봐도 뭐 의미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닌 상황에서 뭐 나름 괜찮은 반등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되는 뭐 조정세와 그리고 이런 횡보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난무하는 가운데 그래도 2만 원 선은 견고하게 좀 지켜냄으로써 이런 반등의 기회도 다시 찾아와 준 것 같습니다. 아직 2만 750원 현재 큰 박스권 절반 수준인 뭐 21,500원에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지만 4월 6일 이후에 다시 5일선 그리고 10일선까지는 주가를 좀 돌려놓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방에 2만원 구간은 좀 무리 없이 지켜나가고는 있으나 여전히 거래량은 370만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 내일 다시 좀 반등의 기조를 가져갈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꾸준히 추매 자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2만 원 부근에서 영상을 좀 봐주신 분들은 물량 많이 늘려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2만 원 부근이나 여기 61선은 좀 지지하는 그림으로 좀 의미 있는 이런 거래량들이 좀 동반되길 앞으로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4월달 좀 시장 이겨내시고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전화번호 보시거나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